가난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공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남들처럼, 아니 남들만큼은 살고 싶다. 저 역시도 20여 년 전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20대는 여전히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고, 어느 경우엔 더 깊이 그 가난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의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 스스로 깨닫고 찾아낸 절대절명의 방법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름하여 간절함의 추억법. 수십, 아니 많게는 수백 권의 책을 담독했음에도, 그 수많은 성공 강연들을 쫓아 다녔음에도 어느 것 하나 당시 가난했던 저를 탈출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여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 제 스스로 그 방법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귀한 깨달음 하나, 내가 가난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태생부터 갖고 있던 가난한 근성들과 습관들, 그리고 행동들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이르게 된 결론, 이 나약한 생각들과 근성들, 그리고 이 가난한 습관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 지금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당대 최고의 성공 지침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는 되고 싶고 사고 싶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시각화하고 다짐하라 했는데, 이쁜 액자에 벌고 싶은 돈의 액수, 부자가 되면 사고 싶은 자동차와 집 사진들을 언제까지 벌겠다 사겠다 그 기간까지 써주며 소위 그 시각화를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 왜 나한테는 효과가 없는 걸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 몰입하기 시작했고, 하여 그 답에 이르러 찾아낸 결론, 개를 이어온 이 지긋지긋한 가난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티븐 코비가 제시했던 당시의 그 방법 이상 그 무엇이 반드시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때 마주하게 된 놀라운 사건 하나, 2층 관광버스 밑에 깔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그 버스를 들어올려 아들을 꺼내 구했던 엄마의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금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엄마의 경이로웠던 초인적 힘이 필요했기에 그 힘의 근원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찾아낸 귀한 깨달음 하나, 우리 인간의 잠재 능력이 초인적 능력을 발휘할 때는 목적을 향해서 갈 때보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그 극한 상황 하에 놓여졌을 때 더욱더 크게 발휘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막의 불시착한 조종사는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찾으며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순간 자신에게 달려드는 코브라를 만나게 되면 비록 5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못했음에도 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초인적 힘을 발휘하여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며칠간 굶었던 아기에게 먹을 것 하나 주기 위해 숨겨두었던 키 이상의 싱크대 위로 올라갈 때는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손을 뻗고 깍지발까지 서서 올라가려 하지만, 만약 아기 옆에 서 있던 거대한 책장이 아기를 덮으려 할 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날아가듯 달려가 그 아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설사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물과 캔 하나, 즉 목적보다는 코브라와 그 아이를 덮치려 했던 그 책장, 그 위기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서서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 초인적인 힘들이 절실했고, 하여 선택한 절대절명의 방법, 그것이 바로 간절함의 추억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즉시 책상과 벽에 이쁘게 장식되어져 있던 호사스러웠던 그 목표들을 모두 걷어내고, 그동안 제가 애써 외면했던, 그리고 그동안 겪어왔던 그 수많은 고통들과 트라우마들 중에서 가장 악성인 몇 개를 꺼내어 대신 걸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절함의 추억법이 실천되자마자 맞이하게 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수년간 끊기를 반복해왔던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고질적인 가난한 습관 중에 하나였던 그 담배를 단 하루 만에 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으로 몇 년에 걸쳐 그토록 끊고 싶었던 담배를 간절함의 추억이라는 방법을 통하자 초인적 힘을 발휘하게 되어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끊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그토록 일어나기 힘들었던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새벽 기상이 자연스러워졌고, 매일 밤 저녁 퇴근 후 습관적으로 자리했던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모두 거절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차츰 제 인생의 술의 바퀴가 성공의 부자들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어떻게 그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성공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그 수많은 고통들과 고민, 그리고 걱정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감히 바라는 것은
최소한 저처럼 성공을 향해 가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노력의 허비와 시간의 낭비 없이 안전하고 빠르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정상에 오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행복한 부자를 향해 걸어왔던 20년 여정이 성공을 향해 오늘도 정진하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성공의 한 걸음 더 다다르실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동반자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전해드리는 저의 이 성공 공감들은 알림과 구독 버튼을 통하시면 놓치지 않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남들과 다른 성공적 하루를 만드시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연봉님의 광야라는 시를 소개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의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성공 영감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한 길, 꽃길만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의 인생살이라도 꽃길보다는 광야에 더 가깝다. 꽃 피고 새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세상은 또한 꽃 지고 새가 슬 피우는 거친 광야이기도 한 거다.